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10월 15일인데, 이제 원래 강의는 없습니다. 일요일 날 안 하기로 했는데, 16일 날 강의를 좀 일찍 해가지고, 뭐 제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놀러 가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앉아서 공부하고 수업하고, 이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좀 수업을 일찍 하고 또 할 게 많아요. 16일 날부터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앞전에 70일의 정기능장 3일차 문제를 보건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이번에는 2일차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그 좌측에 그 메뉴에 보면 작업형 관연도 문제 자료라고 해가지고 이 보건 문제들을 이렇게 쫙 올려놔요. 올려놓으면은 지금 최근에 올려놓은 거는 74회 뭐 1일차 문제와 풀이를 해놓은 거고, 이거 다른 식으로 풀이하다 보니까 여기 올라왔는데, 여기 74회 3일차 피해식 보건 문제 및 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74회가 최근에 시험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올라온 게 맞구나. 그리고 이쪽은 73회, 여긴 72회 뭐 이렇게 되죠. 네, 이거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근데 여기 중간에 번호가 뭔가 이렇게 막 비네. 아무튼 일단은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올라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는 74회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다음 페이지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 보면은 72회까지 해놓고 갑자기 69회 68회 68회 요만큼 되고 66회 요만큼 되고 67회 이렇게 되고 막 여기서 막 뒤엉키는 거야. 봐봐, 이상하죠? 네, 뒤엉켰죠? 문제 풀이를 해놓은 것도 전부 다 막 뒤엉키고. 그럼 이게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면은 그럼 요 중간에 있는 69회나 70, 71회는 다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예? 예. 근데 보니까 여기로 가 있네,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순번이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바뀌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뭐 어디도 옮겼다가 다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가공단이 이 보건 문제도 못 올리게끔 있지 않습니까? 보건 문제도 못 올리게끔 자기네들 저작권이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다가 다음 그 커뮤니케이션 지금은 카카오톡이죠. 거기다가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문제 삭제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보건 문제도 막 그냥 올라온 것들 있잖아요. 여기는 100% 보건 문제 아닙니까? 실제 그 시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보건 문제 삭제하라고 공문을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어디 삭제하라고 그래가지고 삭제가 됐다가 우리가 고소를 하겠다.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빠지라고. 우리가 산업인력가공단하고 법적인 처리를 거쳐서 할 테니까 복원하라고. 우리는 또 그 다시 이제 그 다음 고객센터에다가 문서를 보냈죠, 저희가. 그래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 복원을 막 얘네들이 지웠던 거를 다시 복원을 해주면서 막 뒤죽박죽 된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72회에서부터는 그렇게 했는데 71회가 여기가 있어요. 여기 봐봐.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원이 다시 된 거야. 그러니까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금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에서 강제 삭제가 된 것을 가지고서 그걸 우리가 법적인 처리로 하겠다. 그럼 그때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는 빠져라.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놔둬라. 산업인력가공단이 법적인 처리를 해서 우리랑 붙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왜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이걸 삭제를 하느냐. 그대로 놔둬라. 이건 실제 시험 문제가 아니고 보건 문제다. 그런 법이 어딨냐. 그랬더니 그냥,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한 3일 정도? 2,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다 복원을 해줬어요. 걔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옳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편을 들고 다시 복원을 해줬더니 이게 지웠잖아. 지웠던 것을 자기네들 그 서버에서 막 다 확인해가지고 다시 복원해주다 보니까 이거 막 뒤죽박죽 된 거야. 이렇게. 여기는 또 이렇게 좀 맞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70일에 됐다가 여기 69에, 69에. 이게 있을 수가 있나. 그때 당시 그렇게.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뒤죽박죽 됐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이 보건 문제에 대해서 강제 삭제하고 하는 것을 권한을 싹 다 이제 빼버렸어. 빠졌어요. 얘네들이. 그렇게 안 하고 산업인력가용단에 문서를 보내도 그런 짓을 하지를 이제 않는다라는 거를 그때부터 이제 하지 않고서요. 지금 정상적으로 올라왔던 게 여기 보면은 72에서부터 순서가 맞죠? 이렇게 순서가 맞아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71회까지는 지금 출제 의뢰에 관해서 난리를 쳤던 지금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71회에 그 짓을 또 했어요. 그때도 했고, 62회 때도 또 그랬고, 몇 번씩 그랬어요. 이 보고 문제를 강제 삭제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산업인력가용단을 대상으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러면 100% 이겨요. 보고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작권이라고 걔네들이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수능이라든가 어떤 국가에서 실시하는 이 자격증 시험 문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그 원본도 아니고 복원했던 문제를 가지고서 그렇게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런 데 이용해서 싹 삭제하라고 공문 보내가지고 그렇게 삭제하게 만들고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기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산업인력가용단이 반대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얘네들이 저작권을 주장한 게 아니고 걔네들이 당시에 이제 출제율을 너무 많이 범해가지고 막 소송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막아보려고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걔네들의 이 속이 다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수험자들이나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거야. 이 한국산업인력가용단이. 그런 집단이야. 한국산업인력가용단. 그런 애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은 눈치 봐가면서 하는 거지 얘네들이. 그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한국산업인력가용단을 다시 봐야 돼요. 걔네들이 자격 검정 기관으로서 올바른 기관이 아니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도 보고 그 다음에 출제율을 나면 무조건 거짓말 해가지고 48년 동안 출제율은 하나도 없대요. 아니 11장짜리 문제에서 글씨 하나 틀리고 출제율은 없다고 거짓말을 치는 경우가 어딨어. 48년 동안 한 중에서 출제율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상식적으로요? 그죠? 그 48년 동안 그렇게 많이 본 그 문제 중에서 출제율가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묵사발하고 막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던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막 뒤죽박죽 이렇게 섞여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될 리가 없거든. 내가 몇 회 하면은 그 다음에 거 이제 몇 회 하고 그 다음에 몇 개 이렇게 올라오는데 막 뒤죽박죽 섞이잖아. 이게 삭제됐다가 복원이 된 것들입니다. 전부 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놔둡니다. 이 순서대로. 이걸 어디다 옮기지도 않고 이게 내가 살아온 이 시대이고 이게 우리 전기기능장의 이 흑역사가 아닙니까? 그죠? 이런 그 만행을 저지른 한국산업인력가용단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내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한국산업인력가용단이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다. 참 기가 막히죠. 여기는 지금 맞잖아. 봐봐. 그지? 72에서부터 이렇게 그때 판결이 판결이 뭔가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건 문제는 그걸 시험에 관한 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보건 문제는 이거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수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수능이라든가 또는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이 국가에 실시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뭡니까? 이 저작권을 주장하면 안 돼요. 주장을 할 수도 없고, 그거 원본이 아닌 이상 이렇게 보건 문제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림도 다르고 글씨도 다르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서 뭐 강제 삭제하게 하고 뭐 고발 조치는 하지는 못하죠. 걔네들이 다음을 이용을 해서 삭제하게 만든 것뿐이지, 만약에 얘네들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건 문제를 올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미 산업혁과공단이 이미 걔네들이 고소를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예요? 조사를 받고 뭡니까? 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산업혁과공단은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다음을, 그러니까 카카오톡, 지금의 카카오톡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짓을 만행을 저질렀던 거지. 그런데 그 이후로 이 다음이나 카카오톡이 아니다, 이거는 수험자들이나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서 그 다음부터는 72에서부터는 관여를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가 막 순서가 이제 걔네들이 문제를 찾아가지고 다시 복원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이 흔적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 공문을 해서 그 보냈던 놈이 누구냐? 그 62회 때 그 했던 그 K 그 담당 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 연구원이랑 그 쓰레기 같은 놈이 아직도 저기 있거든요. 그 놈이 그 짓을 했어요. 그 K 씨, 김 씨라고 있어. 김 씨 그 담당 책임 연구원인가 뭔가 그 놈이 있어. 그 젊은 놈, 새파랗게 젊은 놈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 쓰레기가 아직도 그 놈이 산업혁과공단에 있는데 저번에 또 감사 걸려가지고 또 징계받아서 딴 데로 갔더라고. 근데 딴 일하고 있어. 산업혁과공단에서. 그 노조하는 놈이거든. 그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인데. 그런 놈들이 아직도 전기능장 시험에 이제 앞전까지는 관여를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딴 일을 하고 있어요. 산업혁과 좌천돼 가지고 그 짓을 하지. 그런 놈들이 산업혁과공단에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런 만행들이 저질러진 거예요. 걔네들이. 이거 삭제했다가 다음에 다시 복원을 해준 거예요. 다음도 더 답답하지. 그런 공문 받고서 어떻게 삭제했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는 강철산이 맞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런 점을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72회 2일차 PSC 문제, 보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임차트 2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출제 오류가 심하다 보니까 문제를 고쳐서 풀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풀면은 이거 제대로 되지도 않아.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고쳤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n값의 최대값 있죠, 요거 없었습니다. 그냥 n에다가 누적 저장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pb-c를 동작을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누르면 이제 재반복을 그 n에 전멸을 하고 소등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pb-p나 pb-c를 갖다가 입력을 하면은 재반복 동작한다는 이런 말도 없었고, 그죠? 이런 것도 없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가장 또 2일차 시험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요게 이제 2분지 n초라는 겁니다. 2분지 n초. 요것 때문에 참 사람들이 2일차 시험 분들이 좀 문제가 많았죠. 뭐냐면은, 자, 2분지 n이라는 거는 2분지 n을 계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n이 3이라고 해보자고요. 3이면은, 자, 2분지 3은, 계산은 1.5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1.5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5초 후, 1초, 1초 후, n에 반복하고 소등.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 PLC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PLC 비전문가의 문가적 생각이에요. 이거 이렇게 한다는 건. PLC는요, PLC 연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뭐냐면, 정수연산이 있고요. 연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실수연산이 있습니다. 실수연산. 이 실수연산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은 뭐 특수함수 연산, 함수 연산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특수함수 연산은 배장형 실수 L타입을 따르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 특수함수라고 하면 EX, BT라든가 BT, SQ, RT 뭐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 뭐 LN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로그 같은 거 그런 것들 말하는 건데 요건 전부 다 배장형 실수 연산이고요.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실수 연산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수 연산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게 뭐 부호가 없는 정수 타입 뭐 또는 뭐 부호가 있는 거 해가지고 뭐 그 하는데 I 타입 뭐 D 타입 뭐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정수 연산이 있고 그다음에 실수 연산은요 크게 구분을 하면은 R 타입이 있고 L 타입이 있으면 R 타입은 단장형 실수라고 하죠. 단장형 실수라고. 요건 배장형 실수라고 하죠. 요 타입을 하는데 특수함수는 L 타입으로 배장형 실수고요. 요게 정수연산에서 보면 I 타입이 정수 타입은 요거는 1워드 16비트죠. 16비트 단위 연산을 하고 더블은 2워드입니다. 2워드 단위를 하죠. 그래서 이건 32비트까지 연산이 가능한 정수연산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정수연산이라고 해도 자, 나눗셈 div 같은 경우에는 요게 1워드 연산을 하지만 목과 나머지를 다른 그 두 개의 D메모리 16비트 1워드에 각자 따로따로 저장을 합니다. 요게 D1에 저장을 했으면 요거 나머지는 D2에 자동으로 저장을 하다 보니까 요거는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정수연산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I 타입 1워드 타입의 div 연산을 한다고 해도 정수 연산을 한다고 해도 실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은 목과 나머지를 따로따로 저장을 하니까 32비트 단위로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요게 좀 독특하죠. 그럼 실수 연산은 단장형 실수는 2워드 다시 말해서 32비트 저 연산을 하고요. L타입 배정형 실수는 forward입니다. forward. 요걸 많이 사용하죠. forward는 64비트 단위로 연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D0를 사용했다면은 D3까지 사용을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걸 쓰면은 D3까지 자동으로 forward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연산의 범위가 크죠. 그래서 이 실수 연산을 그 소수점 범위까지 연산을 하니까 소수점 이하 범위까지 연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부동 소수점 연산 이런 말도 붙이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n이 3이라고 했을 때 정수 연산일 경우에는 자 3을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몫이 1이 되고 2 해가지고 2, 1은 2 해가지고 1이 되죠. 요게 바로 몫이고 요게 바로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연산을 div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하다 보면은 몫을 D0에다 저장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D1에 자동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몫만 가지고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정수 연산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겁니다. 1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렇지만 두 번째 실수 연산을 한다. 그러면 실수 연산일 경우에는 여기가 달라집니다. 2분지 3이 되니까 이걸 연산하면 1.5가 되는데 문제는 1.5를 갖다가 이 타이머 T 타이머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서 1.5초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타이머의 메모리는 부호가 없는 정수예요. 부호가 없는 정수 타입이에요. 정수 타입이다 보니까 카운터처럼 6, 5, 5, 3호까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요걸 실수를 1.5면 실수죠. 실수를 정수로 바꿔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반올림을 해버려가지고 연산 결과가 2가 되는 겁니다. 2가. 여기서는 연산 결과가 1이 되잖아요. 1.5가 2가 되는 거예요. 반올림을 해요. 반올림. 그러면 실수 연산에서는 이 반올림 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냐? 아니에요. 실수 연산은 또 이렇게 돼요. 이거를 반올림을 하지 말고 반올림을 하는 경우 이처럼 첫 번째 반올림에서 쓰는 경우, 두 번째는 무조건 올림 처리가 있어요. 올림 처리가 있겠죠. 뭐 소수점이가 발생하면 무조건 올린다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소수점이야 버림 처리가 되는 거예요. 소수점 이하 반올림, 올림, 버림 이렇게 처리가 있고, 네 번째는 이 소수점을 그대로 사용해서 1.5초를 타이머에서 사용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대로 사용. 이 네 가지가 실수연산에서는 규정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만 2분지 n초 1초원 1초호포 nr을 반복한 후 소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수연산이냐 실수연산이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문제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논란이 많은 거예요. 어떤 시험장은 이거를 그냥 1로 바라봤고요. 어떤 데는 이걸 1점으로 받아봤고요. 어떤 데는 2로 받아봤고, 막 뒤죽박죽 그냥 막 그렇게 바라봤고, 어떤 데는요 아예 이거를 n을 갖다 홀수를 안 넣었어요. n을 짝수만 넣었어요. n 이꼬르 2, n 이꼬르 4 짝수만 집어넣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홀수가 홀수를 집어넣으면 n 이꼬르 홀수를 집어넣으면은 소수점이가 발생하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 근데 여기에 어떻게 하라는 명시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검사할 방법이. 그러니까 감독관이 짝수만 집어넣는 데 있고, 어떤 데는 더 모르니까 홀수 집어넣어가지고 소수점이 발생한 걸 가지고서 왜 이게 저기 1.5가 안 되느냐, 왜 2가 되느냐, 반올림을 하니까 자동으로 반올림 하잖아. 그리고 어떤 데는 이거 1 아니에요 1 해가지고 하고, 어떤 데는 왜 1.5가 안 되느냐 막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불합격이 된 거야. 전국에 있는 시험장이 이렇게 엉망으로 다 제각기 검사를 했던 이 문제 이게 바로 이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겠어요? 원인이 문제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무결성의 원칙에 어긋난 거예요. 이게 오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수험자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해서 프로그램에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감독관 그 검사관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검사를 해서 누구는 합격, 누구는 불합격 시켰던 게 바로 이 시험이라는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은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 정수연산을 하고 목만 취한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실수연산을 하면 뭐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을 한다, 아니면 그대로 사용한다, 아니면 올림 처리를 한다, 아니면 버림 처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써놓던지 소수점 이하에 대해서. 아니면 이거 말고 이런 정수연산 실수연산을 안 하겠다면 연산의 예를 써놓으라고. 연산의 예. 그러니까 연산의 예를 예 해가지고 이 x 해가지고 n 이꼬르 3일 때 2분지 3은 1.5가 되고요. 요거를 소수점이야. 소수점 이하 버림 처리한다. 처리한다. 최근에는 이렇게 이 문제가 나오죠. 네. 그때 71회 때는 이렇게 못 낸 거야, 얘네들이. 이런 연산의 예를 갖다가 정확하게 써놔서, 그러면 실수 연산을 하고, 소수점이야, 요거 0.5 발생하는 거, 버림 처리하는구나. 이렇게 최근에는 이렇게 문제로 바뀐 거야. 그래서 그때 얘네들이 이 실수를 하고 나서 지금은 이 연산의 예를 적어 놓지. 그죠? 산업가 사고 친 걸 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는, 그때 당시 산업인력가공단 이 출제자애가 비전문가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정수연산인지 실수연산인지 모르고서 그냥 문제를 막 발로 낸 거지, 한마디로. 이게 출제자의 소양이라든가 이런 자질이 상당히 부족했던 거야, 한마디로. 얘는 이 출제자라는 애나 이 검토했던 애는, 그 검토자라 들어가다 둘은 이 쌍으로 PLC를 제대로 모르는 애가 들어간 거야. 제대로 모르.
이게 정수연산은 어떻고 실수연산이라는 걸 모르고서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2분지 n초 후에 그러면 1.5초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실력이 없는 사람이 문제를 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 이거는 이런 문제를 냈기 때문에 각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험자가 그냥 프로그램 했더니 감독관이 이거는 아니다. 누구는 1이다. n이 3인데 그러면 누구는 1이다. 누구는 1.5다. 누구는 2다. 막 그냥 뒤죽박죽 검사를 하고 누구는 또 짝수는 검사를 안 해요. 홀수는 검사 안 해요. 짝수만 검사해. 그래가지고 몰래 그냥 통과시키고. 그렇잖아. n값도 또 솔직히 말해서 무한대야. n값도. 무한대면 도대체 어디까지 검사를 하라는 거야. 그치? 그렇게 됐던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PLC의 연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들어가서 이 문제를 내서 이런 사단을 만들었다. 사고를 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n값에 이 최대값이 이게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없었는데 그러면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니 이태민 씨 당신은 그럼 도대체 그러면은 n값을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그냥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그냥 앞에 있는 숫자 n이 뭐 한 1, 2, 3 해가지고 뭐 5까지만 검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네,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거는 그냥 검사 제외를 하는 것이지. 제외를 하는 것이지. 아니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냥 여기까지만 검사를 하고 그냥 문제는 그냥 이렇게 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내고 검사도 정확하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공정한 검사가 되는 건데 여기는 빼버렸잖아. 여기는 빼버리고 여기 중에서 뭐 한두 개 검사를 하고서 합격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요거 뭐 요거 요런 거는 빼고 이쪽에는 거 완전 다 빼버리고 요 2하고 4만 검사를 한 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는 맞는지 확인이 돼? 안 되지.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문제 n값을 예를 들어서 n값의 범위를 이 n을 예를 들어서 이 1에서 어디까지냐 뭐 10까지 이렇게 딱 해서 하면은 n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n의 범위는 1에서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1에서 10, 1에서 10 범위면은 자 감독관은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면은 자 첫 번째 최대값을 검사를 합니다. 첫 번째 최대값. 최대값이면 상한값을 갖다가 계산 상한값을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상한값은 얼마예요? 여기 10이죠. 10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 첫 번째. 그래서 통과하면 오케이 해가지고 통과를 하고 두 번째는 최소값을 검사하는 거예요. 최소값은 하한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한값 n값의 범위 중에서 하한값을 검사. 여기서 최소값은 얼마예요? 1이죠. 2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해서 또 오케이 그래서 통과를 하고 자 세 번째는 중간값 중에서 중간값을 검사를 하는데 중간값은 2에서 9 중에서 9 중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자유 검사를 하는 거지. 검사를 해서 통과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맞다 라고 이렇게 보고서 검사를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최대값이라는 거 검사를 꼭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빼버리고서 최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왜냐면 우리가 그랬잖아. C 메모리나 T 메모리는 6, 5, 5, 3, 5까지밖에는 안 들어가요. 숫자가. 그런데 n이 무한대를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이게 무한대가 이게 검사가 되겠어? 동작도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런 거. 그러니까 최대값까지 n값의 범위가 있어서 n값의 범위까지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해서 해야지만이 그 검사관이 올바른 검사를 했다. 이거는 맞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n값의 범위, m값의 범위는 반드시 주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무한대로 내고 자빠졌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출제자라는 애들 막 검토하는 애들 걔네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야. 무식해서. 어? 이 PLC의 각 메모리의 크기도 몰라. C 메모리, T 메모리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 크기를 뭔지를 모르는 애들이 들어가서 발로 그려낸 거지 문제를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사가 이렇게 해줬을 때 이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옳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n값이나 m값 카운터 값을 갖다 무한대로 검사하게 하는 그런 문제는 나오면 안 돼요. 앞으로. 그래서 그걸 거듭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게 출제 오류다. 심각하다. 그리고 그 과거에 재판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 30분 이상을 떠들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변수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해볼게요. 금방 합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이쪽에 문제를 풀 때 이 동작은 뭐 간단하죠. 지금 여기에 지금 몇 초인가? 지금 여기 몇 초 동작이야 이게 B 동작에 타임 차트 한 칸에 1초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면 이게 패턴 A가 A, 패턴 B가 요게 1초, 2초, 3초, 4초짜리 타임을 달아서 동작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하는 비교 명령어를 사용할 때, PBA를 눌렀다 떼고 셋 해가지고 M안으로 셋을 하고요.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앞에서 많이 떠들어가지고 그래서 인터락 걸어야 되죠. M2 M안 이렇게 걸고요. M안하고 M2가 이제 동작을 하면은 자 타이머 T0 해서 T0에서 이게 4초짜리 타이머를 달아야 되네요. 이렇게 하고 앞에서 끊어서 반복을 해야 되겠죠. 이거 끊어서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M1일 때 패턴 A를 반복해야 되는데 이때는 PLA가 켜지네. M100이라고 하죠. M100으로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둘, 셋, 넷 해서 요게 이제 이것도 0일 때 켜지네. 자, 104 하고 요게 꺼지는 게 작다 T0가 101 때 꺼진다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나갔다 T0가 101 때 꺼진다 해서 103 20 30 이렇게 하고 M101 M102 M103 하고요. 요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하고 요거는 작거나 같다 3이라는 비교명을 쓸게요. 0에서 T0가 9까지 켜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거꾸로 쓰고 자, 요거 10 20 30 이렇게 해주고 19 29 39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자, 컨트롤 C 여기 해주고 M2일 때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거꾸로. (204)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나서 써주는 거는 똑같이 M204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자, 리셋은 PB-C를 누를 때 PB-C를 누를 때 리셋을 하고 SS SS-B가 보일 때 리셋하고 해서 여기 M1하고 M2만 리셋하면 되겠죠. M5의 0을 M0을 집어넣어서 리셋한다 이러면 되겠네요. 자, 한번 동작에서 빨리 해보고서 또 다른 문제 풀죠. 자, 보시면 아닌데 이게 아니고 여기가 SSA네요. 맞나? 봐봐. SSA. 그러면 PB-A를 눌렀다 뜰 때 인터락 걸려있죠? 뭐야 이게? 네, 맞죠? PB-B를 눌렀다 뜰 때 딱 끝나고 이게 그죠? 딱 맞죠? 네, 맞아요. 자, 눌렀을 때고 다시 한번 눌렀다 떼고 딱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PB-C를 눌러서 했고 이렇게 해서 끄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하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밑에다가 다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좀 해볼까요? PB-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똑같아요. 이 부분은 똑같아.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이 하고 요거를 1초짜리 타이머를 달겠습니다. 10 T0 이게 M3, M4 아니 M3 아니 왜냐면은 이중코인 요거 비실행을 설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자 1초짜리 타이머 써서 반복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 M안일 때에는 일단은 얘가 이제 우리가 M0030이라는 거를 그 워드 디바이스를 사용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가 M0030 0번지입니다.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있죠. 그렇죠? 네, 4번지라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0번지하고 300번지하고 304번지가 켜져야 되겠죠. 근데 300번지는 계속 켜져야 돼. 300번지는 계속 켜진다고. 그러니까 M1 A 접점을 해가지고 B셋 해서 M0030번지에 0번지를 계속 B셋해서 키게 만드는 거지.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304번지를 비셋을 하는데 이거는 자 요걸
포지티브 접점으로 M한 포지티브 접점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집어넣고 자 B셋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304번지를 킵니다. 4번지를 키고 그 다음에 M한 A 접점일 때 자 T0 포지티브 접점이 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야 되겠죠. 미는 거 이게 뭐예요? R로? R이죠. 이쪽은 R로 R에서 M0030을 1비트만큼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밀려가지고 PLB가 여기 얘가 켜졌을 때랑은 할 수는 없잖아. 얘가 계속 켜져 있으니까. 그러면 요게 켜졌다가 꺼질 때죠. 켜졌다 꺼질 때, 자, 그러니까 M0030 1번지가 켜졌다 꺼질 때, 그러니까 네거티브 접점이지. M0030 1번지가 M00103 301번지가 켜졌다가 꺼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네거티브 접점이니까 여기 있는 304번지가 다시 켜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컨트롤 C, 자, 컨트롤 V 해서 M2면은 어떻게 되냐? M2면은 자, 여기 보면은 M0030 4번지가 계속 켜져야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M2 포지점일 때, 요게 컨트롤 X에서 컨트롤 V 붙이고요. 요게 M안일 때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도 컨트롤 X, 컨트롤 V, M안에다 다 묶어야 돼요. 이게. 네. 자, M2 포지점이면은 얘는 여기 B셋 해가지고 300번지를 B셋에서 킵니다. 키고 얘는 폴스로 해야 돼. 그러면 M2 A 접점 T0 저기 해서 이렇게 해주면 R로 L 명령을 써야 되겠죠? R로 L 명령을 써서 이쪽으로 밀어요. 밀었을 때 여기 있는 자 요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303번지죠. 303번지가 꺼지면은 303 M0030 303번지가 켜졌다 꺼질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300번지를 다시 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은 PB-C를 갖다가 누를 때 PB-C를 누를 때 반전 한번 하고요. 여기 있는 거 이대로 넣으면 되겠네. 여기 있는 거 컨트롤 C 여기 컨트롤 V 하고요. 300번지도 자 리셋해야 되겠죠. 이걸 M0030번지를 리셋해서 해준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쪽 와서 M300은 M302 M303 M304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했습니다. 그럼 동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쉬운 거니까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좀 이 문제를 푸는 생각이 굉장히 고도화 되는 거죠. 한마디로 두뇌 활동이. 자 이건데 그죠? 여기요 맞죠? 자 PBA를 눌렀다 떼면 그리고 PBB를 눌렀다 떼도 인터락이 되어 있어요.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PB-C를 누를 때 리셋되고 PB-B를 눌렀다 놓을 때 자 인터락 되어 있고요. 맞죠? 어우 여기서 왜 꺼지냐? 여기서 꺼졌네? 아 이게 M1이라고 했네. M2죠? 여기에 오타 났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M2입니다. M2 이렇게 해서 컨트롤 W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리셋하고 다시 PB-B를 눌렀다 놓고 맞죠? PB-B
pb-a를 눌렀다 떼도 인터하게 되어 있고 요거 눌러서 리셋하고요. 자, 그래서 동작하고 SSC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pb-a를 눌렀다 떼고 맞죠? pb-b를 눌렀다 떼고 pb-a를 해도 딱 맞죠? 맞습니다. 자, 동작 정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겠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거 쉬워요. 이거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 pb-c를 갖다 눌렀다 뗄 때 이게 2분지 n초 지연 전멸을 하잖아요. 오프 전멸을 하잖아요. 여기. 그지? 그 부분을 요거를 그 소수점 이하를 그대로 모두 사용한다로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를 다 적용해서 소수점 이하를 다 적용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이게 응? 소수점 이하를 적용을 하면은 초를 검사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검사관이 0.5초를 어떻게 검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검사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버림 처리를 하자고. 우리 그런 문제 많이 나오죠. 소수점 이하 버림 처리를 하면은 정수 연산을 한 결과랑 똑같아요. 그지? 예, 정수 연산을 한 결과나 그렇게 해야지만이 정수 연산 결과나 실수 연산 결과가 똑같아요. 결과가 똑같아져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n이 뭐 5다 그러면은 자 2분지 5는 정수연산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2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5를 2로 나누면 2는 4 해가지고 나머지 1에서 요거는 버림 처리를 하니까 목만 이렇게 가는 거잖아. 목만. 그지? 정수연산. 그러면은 실수연산에서는 2분지 5는 어떻게 돼? 이게 실수연산이. 이게 정수연산이고 이거 실수연산에서는 2.5가 되는 거죠. 2.5에서 소수점 이하 버림 처리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죠. 그래서 정수연산이나 실수연산이 2가 같아지려면은 소수점 이하 버림 처리를 하는 게 현명할 것 같으네요. 이 문제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소수점 이하 버림 처리를 해서 자 얘가 이렇게 하자고요. 뭐 문제는 뭐 내용이 없어. 그러다 보면 이게 출제 오류 문제로 그대로 놔뒀는데 제가 좀 이걸 고쳤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PBA를 라이징 엣지 시하여 카운터 n의 누적 저장하는 최대값을 놓는다. 최대값도 이거 없었죠. 근데 넣어야 됩니다. PB-A 라이징 엣지에서 카운터 카운터가 자 카운터를 INC로 그냥 정수연산을 할 거니까 정수연산을 하니까 D 제로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N 해가지고요. N은 뭐 위에 D 메모를 안 썼죠. D0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메모리가 뭘 썼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면은 변수하고 다 보기를 해서 이렇게 하고요. 최대값이 여기는 있어요. 최대값이 있으니까 작다. D0가 5 이렇게 해서 하고요. 문제는 또 출제 오류가 또 하나 있죠.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카운터가 여기서 변경되지 않아야 되잖아. 그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변경되는 것 이게 변경될 수가 있잖아. 지금 말이 없으니까.
버림 처리 요거 하고 그 다음에 tb-p 이 내용 있나 위에 써놨나 내가 이 고쳤나 모르겠네. 없네 없어. 그러면 이것도 또 출제 오류 부분이 있는 거야 이 부분에. 그러면은 tb-p나 pb-c 서 이가 동작 후 n 값은 변경되지 않는다 하고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정하자고요. 이거 오류가 너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할 수밖에. 그럼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K0 B접점이 들어가야지. 문제는 이게 없어. 이 두 가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는 없으니까 이거 빼고 풀어야 되는데 참 말이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지금 PLA가 1촌 1초포 N회를 반복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2초인데 20을 20을 N하고 곱해줘야지만이 1촌 1초포 반복하는 그 초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연산을 하면은 언더바 오늘 해가지고 자 MUL T0하고 20을 곱해가지고 D10에다가 집어넣습니다. D10에다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1초 온 1초 오프 N회죠. N회 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 그거는 자 소수점이야 버림 처리니까 div 정수 연산을 하면 돼요. n을 2로 나눠서 d20에다 집어넣으면 이거는 2분지 n n을 2로 나눈 거 해서 버림 뭐 나머지 버림 또는 버림 처리를 한 거지. 그래서 정수연산하고 실수연산이 똑같아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카운터 n이 0보다 클 때 pb-b를 눌렀다 놓으면 pb-b를 눌러 폴링해 주시네. pb-b를 눌렀다 놓는데 언제 눌렀다 놓는다고 그랬죠? 언제 눌렀는데 n이 카운터 n이 0보다 클 때죠? 그래서 요거는 셋 해가지고 k1을 셋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pb-c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출제 오류가 있네. 또 보니까 얘하고 얘는 또 서로 인터락 관계해야 된다고. 인터락 관계가 아니잖아. 지금 인터락 관계도 빼먹었네. 진짜 너무 출제 오류가 너무 심하다. 그죠? 그래서 자 변경되지 않는다와 pb-b와 pb-c의 동작은 서로 인터락 라고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대. 그러니까 너무 출제 오류가 너무 심해가지고 인터락 관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와서 B접점을 서로 끊어줘야 돼. 같이 동작하면 안 되잖아. 같이 동작해도 되나? 같이 동작해도 되네요. 이건 아니네. 인터락은 빠져야 되겠네. 인터락은 아닙니다. 보니까 따로 변경해도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라고 할 때 인터락이 아닙니다. 이거는 따로따로 동작하니까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따로따로 동작해도 되잖아. 그지? 얘하고 얘 요거하고 요거 그리고 요거의 x와 관계니까 이거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K1이 작동하든 K2가 작동하든 이렇게 해서
셋 해가지고 K0로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거는 해줘야 되겠죠. 변경 중간에 변경되면 안 되고요.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르죠. 그죠? 그래서 따로따로 프로그램에서 따로따로 동작이 돼야 되는 거네요. 와,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PLA는 1촌 1초프를 n회 반복한다고 되어 있네요. K1 A 접점 PBB를 눌렀다 뜬 거죠. K1 A 접점을 했으면은 타이머 1촌 1초프 타이머를 써야 되겠네. T10번 T11번 쓸게요. T11번에서 20 한 다음에 변수 끊어서 T11번 B 접점 하고요. 그 다음에 1촌 1초프 n에 반복하니까 이번 T12번 그래서 그게 D10번에 들었죠. 이렇게 두 개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PLA를 K100번을 내보내요. 내보내고 작다 T11이 101때 꺼진다 이렇게 하고 T12가 끄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T12가 K1을 리셋하는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해주면 T12가 파트리스예요. T12가 K1을 리셋해주면 되는 거죠. K1 이거 파트 1 리셋이네요. 파트 1 리셋이 되는 거죠. 여기 있고 그렇게 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K2는요. K2는 여기 보면 2분지 n초에 1촌 1초프 전멸을 한다고 그랬는데 2분지 1초라는 게 어디 들었죠? D20에 들었죠? 그러면 타이머 T1 T13번 D20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자 T13이 켜서 타이머 T1 T14 해서 1촌 1초프 전멸을 해야 되겠죠. 20 해주고 앞에서 끊어서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T14 해주고 T13 A 접점이 자 A 접점을 해준 다음에 T15 해가지고 요초 n에 반복하고 소동 안 하니까 T1, T15, D20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T13이 지연을 했다가, PLK100, 1번인가요? 1번으로 키고, K101번 키고, 1촌 1초프 전멸을 해야 되겠죠. 작다 T14가 101 때 꺼진다. 2초일 때 반복한다. 이제 꺼지면 전멸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자 리셋은 여기 보면 T15가 잠깐만요. T15가 K2를 리셋하면 되는 거죠. 리셋 K2 파트 2 리셋이 되는 거예요. 파트 2 리셋 그죠? 이렇게 파트 2 리셋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리셋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PL-C와 PL-T는 SSA가 오프 SSB가 5일 때 그때 점등을 시작을 해요. K100이 K103 이렇게 하고 이거는 B접점 K100번
PLA 반전 그리고 PLB의 반전이죠. K100을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그리고 베타적 논리함 연산이라고 돼 있네. 뭐를 하고 출력을 내보내는데 K104번이죠. 이게 K102, K103, K102, K103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리셋은 SSC를 갖다 폴링 엣지 할 때 SS-C 폴링 엣지 할 때 네거티브 접죠. 그리고 요거 일때 반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K0, K1, K2 이건 K2인데 K2죠? K2 K0, K1, K2를 리셋을 하고요. K2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하고 동작하는 것은 자, 요 리셋하는 거 mov 0을 K0에 집어넣어서 리셋하면 되겠죠. 그리고 D 메모리를 리셋해야 되는데 이게 D0부터 사용했네. D0부터 D20까지 사용했으니까 21개를 리셋하면 되겠네요. 자, 21개? 아니지. 왜냐면은 이게 div 해가지고 D20에다 몫을 집어넣으면 D22까지 쓴 거지. D22까지 썼으니까 D21까지 썼죠. D21까지 썼으면은 22개죠. 22개를 리셋하면 되겠습니다. 자, F모브 0을 D0부터 22개까지 리셋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 리셋은 하나죠. 올 리셋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와서 B접점으로 컨트롤 V 해서 K100번, K101, K102, K103, K104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에서 끝냈습니다. 아유, 시간 엄청 많이 걸렸네. 자, 그러면 이거를 변수 보기로 바꿔서 검사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참. 여기는 카운터 2를 집어넣네. 하나 아니지. 지금 이게 켜졌죠? 켜졌는데 이때 카운터를 하나 누를 때 두 번 눌렀어요. 그래서 PBB를 눌렀다 놓으면 하나 이렇게 둘 꺼지죠? 됐습니다. 맞습니다. PB-C는 n이 2니까 2분지 n은 2분지 2는 1이죠. 1초, 5%부터 시작하네. PB-C를 눌렀다 놓으면 하나, 아유 뭐야? PB-C 눌렀는데 PB-C 눌렀다 놨는데 여기 보면은 K2 PB-C를 눌렀다 놓으면 아니야, 이게 왜 이러지? 뭐가 좀 이상하다? 요게 지금 보니까 이따가 D22 1이네. D22 1이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다가 10을 곱해야죠. 10을.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했네. 자, 이게 MUL D20에다가 10을 곱해서 D30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초가 되는 거예요. 2분지 n초, n분지 2초가 되는 거예요. 요게 n분지 2초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D30에다 집어넣어야 돼. 이게 D30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D30. 그럼 D30. 아닌데? 아, 이게 D30. D30 지연을 하고 1촌 1조포하고 요거는 D10에 들었죠? 그죠? D10에 들었습니다. D10에 들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달고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메모리는 10개 더 증가되니까 32개가 되겠네. 32 해주고 컨트롤 W.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카운터가 2가 들어가 있는데 PB 지금 한번 동작을 했으니까 다시 카운터는 안 올라가요. 그리고 PB B를 눌렀다 때면은 하나, 둘 하고 꺼지고 맞죠? PB C를 눌렀다가 놓으면 1초 지연한 다음에 하나, 둘 하고 꺼져요. 맞죠? 예, 1초 지연한 다음에 꺼집니다. 뭐 두 개 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아니 PB-A고 PB-B, PB-C 이렇게 두 개 다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각자. 그리고 요건 XO와 관계죠. XO와 관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동작하는 거 아십니다. PB-C를 눌렀다 놓으면 1초 있다가 하나 지연한 다음에 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SSC를 눌렀다가 놓을 때 여기 리셋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둘, 세 개를 눌렀어요. 그러면 자, 눌렀다가 놓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꺼지죠. 그런데 지금 2분지 3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가 아니라 1이죠. 1이죠. 왜냐면 소수점이야 버린다고 했으니까. 그랬으면은 여기를 PB-C를 눌렀다 놓으면 하나 맞죠? 1초 지연하죠? 둘, 셋하고 꺼집니다. 맞죠? 맞습니다. 1초 지연합니다. 1초.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초 지연, 이게 지연 타이머 아니야? 지연 타이머. 그죠? n분지 1초, 2분지 n초 지연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시면은 동작이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를 너무 많이 고쳤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정상적인 풀이가 안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풀이가 더 이상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해서 문제를 고쳐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딱 하나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된다. 소수점 이하 버림 처리를 해야지만이 정수현상과 실수현상이 딱 맞죠? 그죠? 나눗셈 버리고 0.5 버리면 딱 목만 취하고 그러니까 정수현상은 목을 취하고 소수점 이상수만 하니까 딱 두 개가 같아진다.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버림 처리를 해야 돼. 그지? 그래야 그렇게 해서 문구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눌렀을 때 n값이 변경되면 안 되고 이것과 이거는 인터락이 아닙니다. 인터락이 여기 인터락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보시면 얘하고 얘 K1하고 K2가 서로 인터락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따로따로 움직여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여기다가 써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도 출제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거니까 여러분들 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많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